안녕하세요. 쿠퍼의 오스틴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입장 정리 첫 시간인데요. 입장 정리는 오스틴, 쿠, 스텔라 이렇게 셋이서 일 경험이 모두 다르잖아요. 직급별로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직장 내일에서 한 7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자료고요. 근데 7년 전 자료여서 요즘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7년이면 진짜 많이 변했잖아요. 특히 조직 문화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변했는지 지금 좀 다르다 이런 거 다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랑 쿠는 직장 경험이 있으신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제가 한 13년 정도? 쿠는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계산이 잘 돼야. 제가 입사한 게 90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5년 차 맞아요? 어떻게 5년 차예요? 그 리멤버 어플 보시면은 제가 딱 5년 차로 옆에 나오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리멤버 기준으로 말씀드렸다. 와, 그럼 저 15년 차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15년 차로 이것으로? 한번 자꾸 많아지려고 하는군요. 네. 뭔가 이제 기준점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알아가실 수 있게. 개인적으로 직장 내일 자료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재미있게 만들면서 되게 통찰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먼저 비둘기랑 사원 비교한 것부터 같이 볼게요.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가에서 비둘기 사원 둘 다 동그라미인데 좀 스텔라는 어떠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원은 조직에서 하는 그 이야기들이 다 낯설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70%는 못 알아듣지 않을까. 하지만 나도 배운 사람으로서 또 모른 척 티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많이 끄덕일 것 같아요. 비둘기 사원 둘 다 잘 줘먹는다. 공감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간식이 되게 많잖아요. 보이면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재택하면 오히려 잘 안 먹는데 회사원은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뚱뚱해졌는가의 비둘기 사원 둘 다 동그라미거든요. 아는 형 같은 경우는 부장님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딱 셔츠를 입었는데 그 와이셔츠에 배가 이렇게 돼갖고. 사원이 그렇게 뚱뚱해졌다라고 하면은 그의 노고를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에 잘 적응하려고 조직에 있는 이제 팀장님이나 선배 사원분들이랑 잘 지내려고 술자리도 열심히 갔고 또 이제 두뇌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당이 많이 땡기잖아요. 그럴 때 초콜릿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살이 이렇게 확 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오스틴은 워낙 이제 그런 자기 관리가 당 안 쓰고 머리 쓰는 스타일입니다. 아니 머리를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평화적인가의 비둘기는 동그라미, 사원은 X. 제가 아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다 좀 평화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제 조직 안에서 보면은 막내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런 갈등 어린 표정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속마음은 좀 전쟁 중일 수도 있어요. 실토해보시오. 얼마나 속 시끄러운지. 이거 지금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그 사원은 조직에 적응하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이 조직을 제대로 선택하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조직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중요하게 미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3가지를 기준으로 나는 어떤 조직이 나에게 맞을까 이걸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 나에게 돈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조직 문화, 그 회사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소통 문화 그런 게 나는 어떤 문화이기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안정성, 나에게 안정성이 얼마나 가치로운 그런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스틴은 어때요? 그 3가지 놓고 봤을 때 나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매겨본다면? 저는 일단 1순위 돈일 것 같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조직 문화일 것 같아요. 조직 문화에는 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성장할 수도 있는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정성 3번째는 사실 어쩔 수 없이 3번째도 아니고 안정성은 사실 고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미리부터. 좀 스텔라 근데 어떠세요? 저는 조직 문화가 1순위고 2순위가 돈이고 3순위는 안정성인데 저한테 안정성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네. 왜냐면 조직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의 실력이 저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멋있다. 그 많은 조직의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돈이 1순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쿠퍼의 그 3번째 조직으로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제가 결국에는
조직 문화를 보고 쿠퍼를 선택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나에게 돈이라는 건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2순위였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조직을 선택하면서 제가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작잖아요. 근데 그 큰 기업들은 우선 급여를 이렇게 보면서 회사의 순위도 정해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조직 문화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직 문화가 좋으면 회사가 좋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점점점 급여를 올려가는 조직 문화 좋은 회사를 포착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직업적 선택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닐까. 다음으로 대리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주임이 여기는 좀 빠졌네요. 그렇네요. 보통 이제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가는데 기업에 따라서 이제 주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공장이 함께 있는 경영을 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주임이 보통 있는 편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뎅탕이랑 이제 대리는 비교했는데요. 오뎅탕. 재밌어요. 이게 전 사원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먼저 인기 있는가에 오뎅탕은 있는데 대리는 없다. 라고 이제 나왔어요. 대리까지는 그래도 인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인기가 떨어지는데 약간 대리가 절정일 때 아닌가요? 절정이라고 표현을 과거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부글부글 끓는가? 네, 이것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뎅탕 대리 둘 다. 교육 업계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그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중2병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이 가장 강의가 어려운 대상자가 대리 승진자 과정 아니면 대리 역량 향상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거의 이제 중2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기분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날만큼 아는데 이런 거 왜 알려주세요? 이런 건가요? 완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부당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시기죠. 왜냐면 이 회사 일을 마치 나 혼자 다 하고 있는 기분일 거거든요. 내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바쁜 나를 여기에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더 고차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진 않고. 그리고 술이 땡기는가에 오뎅탕 대리 둘 다 동그라미입니다. 뭐 맥주 한 잔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아니면 또 대리 이 나이대가 또 한창 놀 나이대잖아요.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술 먹고 논다든지. 마지막으로 짜게 식는가에 오뎅탕 대리 둘 다 동그라미인데요. 혹시 무슨 말일까요? 애정이 식는다 이런. 식는 건 애정이 식는다 이런 거겠네요, 그죠? 조직에 대해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어쨌든 뭐 여러 군데 넣어서 하나 걸린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간절함. 그렇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생기고 신입사원 또 교육 받고 하면 또 이렇게 좀 생기는 소속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식게 되는군요. 그런 얘기 같네요.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1년에 이직하는 신입사원이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원 좀 지나갈 쯤이면 벌써 식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리보다는 요즘 좀 빨리 식는다. 빨라졌다. 네. 아, 그쵸. 네. 이제 차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과장님 안 계시네? 그죠?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좀 어떤가요? 이 생략된 게 뭐 이제 뭐 역량 과정 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제 사원 주임을 묻고 대리 과장 묻고 차장 부장 묻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거 만드신 분은 기획 의도가 대리 과장을 이렇게 묶어서 대리로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차장은 양파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계속 깔 수 있는가? 네, 양파 차장 둘 다 동그라미.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구? 네. 양파가 까이듯이 윗사람한테 차장이 많이 깨진다 이런 의미로 아래서도 좀 만만하고 부장님은 당연히 만만할 테고 약간 이런 느낌? 위에서 까이고 아래서 까일 수 있겠네요, 차장님이. 저희도 컨설팅 다니다 보면 차장님들이 좀 처세술이 되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다 이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저 예전에 직장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대리 과장 때까지는 좀 약간 파이팅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도 들이받고 관계로도 들이받고 뭔가 들이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차장급이 뭐냐면 약간 보좌하는 느낌? 부장님을 보좌하는 느낌? 근데 분명 차장 승진 전까지는 이제 일도 치고받고 관계도 치고받았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치고받는 무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도 좀 이제 좀 성숙한 인품을 갖출 만한 나이가 된 데다가 또 부장 승진을 앞두고 말을 세우면 안 되니까 대리과장의 바운더리에서 이 차장 부장의 바운더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사람을 욕할 때 선뜻 욕을 못 하는 거죠. 쿠 혹시 공감하시나요? 제가 약간 그랬거든요. 과장 승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장
달았을 때 더 이상 그 리더를 흉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때가 전환기죠. 이제 부장을 다는 그때가 흔히 말하는 뭐랄까 이제 중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약간 점잖아지는 것 같아요. 전환기다 점잖아진다 하니까 머리숱이 많은가 해서 X도 이때부터 많이 좀 빠지고 있으신 게 아닌가. 다방면으로 또 고민도 많으시고. 네. 양파, 차장 둘 다 눈물 나게 하는가에 동그라미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매운맛을 보여주는 것도 둘 다 동그라미인데 차장이 눈물 나게 하는 것과 매운맛을 보여주는 거 되게 비슷할 것 비슷한 같거든요. 맥락이네요. 같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진에 지금 미생의 오상식 차장님 표정을 보면은 진짜 눈물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운맛 보여줄 것 같은. 근데 머리숱도 맛집 좀 없어요.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게 7년 전 자료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빨라졌을 수 있는데 이때는 차장이 되면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 대리나 과장일 때는 일은 내가 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은 뭐 위에서 질 거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대리 과장까지는. 그래서 좀 전투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죠. 뭐 이래저래 치고받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차장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미래를 모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유관부서나 윗사람 들이받으면 다음 일을 모색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결국에 그 일을 잘 마무리해서 프로젝트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또 역량이 한참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눈물 나게 하고 아주 이제 혼쭐을 내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라, 집중해라.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좋겠네. 요즘은 뭐 부장님들도 실무를 많이 하긴 하지만 7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었을 때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약간 이것도 내려온 것 같아요. 한 과장급부터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되기도 하고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젊은 팀장이라고 해서 과장이 팀장이 되기도 하고 똘똘한 친구는 대리인데도 또 이제 PM을 맡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부장은 사실 회사 잘 모르는 분들도 아는 직급이죠. 부장님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이때부터 사람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사람이 되었어요. 먼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려졌는가부터 OX인데 부장님은 안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알려져 있지 않나요? 소통도 많이 하고. 7년 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도장 찍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맨날 이제 모니터만 보고 있고 뭐 지금 뭐 신문을 보는지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뭐 직책은 있고 직위는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시절에서는 부장도 일 많이 하죠. 요즘에 임원도 일 많이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부장님 그럼 출근해서 뭐 하나요? 일단 부장님의 자리는 약간 사각지대예요. 부장님은 우리들의 모니터를 볼 수 있지만 우리들은 부장님의 모니터를 쉽사리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간 빨리 부장 달아서 저런 생활을 해야지 막 이런 구성원도 많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부장님들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실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부장이 되고 봤더니 내 위에 임원도 실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재미있는가? 조세호님은 동그라미인데 부장님은 X라고 나왔어요. 아재 개그, 뭐 부장님 개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스텔라? 부장님들 좀 재밌으셨어요? 재미는 없었는데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회생활 처세를 하신 건가요? 뭔가 약간 저보다 높은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어줘야 하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싫거나 힘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제가 웃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매너 있는 행동이다라고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요. 회의에 참석하는가는 조세호님 X, 부장님 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세호 회의 참석하는 거 이건 왜 X고 왜 조세호가 회의에 관련되는지 이건 저는 잘. 조세호가 그 프로 불참러의 대명사여가지고. 아 진짜? 네. 너 안재욱이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야?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7년 전 도장 찍기 시절에는 좀 약간 이런 현상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워낙 부장님도 실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회의는 너희들이 해서 결론 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예스 오노 해줄게. 약간 그쵸. 이런 느낌. 검토해보고 의사결정 해보겠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책임자이기도 하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저도 부장님, 뭐 팀장님 같이 회의 많이 진행하는 걸로 좀 요즘 들어가지고 이 부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회식에 참석하는가에 조세호님 X, 부장님 O. 부장님이 회의는 안 오는데 회식은 온다. 이 내용은 지금 시대로 보면 약간 임원 이야기 같아요. 사업부장님, 실장님
이제 해서 이제 직위로는 이제 이사, 상무, 전무 이런 분들에 해당한 이야기지 않을까 네, 싶어요. 회식에 참석하는 건 격려해 주시려고. 네. 법카 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이때 내가 이제 격려해주러 왔으니 최대한 말을 많이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그동안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이런 걸 잘 모아서. 근데 회식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난 김에 몰아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좀 이렇게 잘 피드백도 들어보고 잘 되라는 그런 피드백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술이 좀 들어가시면 반복하시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야, 술값 내고 발언권 얻고 이런 셈이네. 네,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점심 회식이 트렌드가 돼버렸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사장님입니다. 트와이스랑 아이돌이랑 또 비교를 했습니다. 7년 전에 트와이스면 인기가 정점일 텐데요. 만날 수 있는가부터 실제로 사장님이면 거의 못 본다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 이제 한 300명 이상의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사장님이랑 대면할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한 70명 내에 그런 이제 약간 작은 회사다라고 하면은 내가 대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오며 가면 사장님과 뭐 작은 그런 담소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분의 1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3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만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 뭐 쉽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니까. 여기서 기업들에서 이렇다 보니까 막 타운홀 미팅 이런 거 해가지고 소통의 몰아서. 자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만나면 뭔가 제대로 소통하기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렵지만 이제 그렇게라도 만났을 때 사람은 되게 이제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뭐 사장 네가 뭔데 뭐 내가 꼭 만나야 돼 이런 마음도 하나 있는데, 사장이 콧배기도 안 비쳐? 라는 심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회사의 대표잖아요. 어떤 하나의 개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회사를 사장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내가 회사의 눈에 띄었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구성원과 항상 접촉을 하는 것도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논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를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 조직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SNS로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굴은 못 만나지만 SNS 직접 사장이 응답해주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메시지라든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는 시도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치얼업 해주는 거에는 또 X로 나오긴 했거든요. 트와이스는 동그라미인데 왜 치얼업 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사장님들도 많은데. 대부분 이제 치얼업 해주는 것보다 나를 울리고 너무하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사장님이 다수일 것 같긴 해요. 제 경험으로는 사장님, 뭐 대표님, 이제 부회장, 회장 이런 분들은 기준이 저랑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을 봤을 때 업무 성과를 내는 그 기준점이 되게 높으시지 않을까. 왜냐면 이분들이 늘 잘 하셨던 분들이고 잘해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비교적 못하거나 자기만큼 다양한 그 역학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직원을 만났을 때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만나는 CEO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정말 일에서 재미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치얼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이 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직접. 뭔가 네. 이렇게 힘들지, 수고 많지 뭐 이런 말을 할 겨를이 없이 바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게임하는 친구한테 게임 열심히 하라고 막 치얼업 안 해주듯이 그렇지.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흡할 거잖아요. 완벽한 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이분은 자기가 원래 일할 때 그런 것들을 막 하는 데서 재미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취업도 안 해주지,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것 같지, 날 울리고 나를 우는 너무하네. 너무하게 하고 네. 단도직입적으로 업무로 들어가고, 말하는 동안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발언이 많고. 근데 이 CEO는 저에게 코칭을 받을 만큼 되게 마음이 열려 있고 자기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자신은
과거에 일할 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던 그냥 자기 동력으로 충분히 일을 잘했던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이 짐작을 비범한 사람들이 사장님이 될 거기 때문에 좀 그게 되게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그분들의 또 하나 깔려있는 열망이 뭐가 있냐면 자기는 그렇게 살아와서 너무 행복했고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또. 그러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걸 통해서 되게 성공적이었고 재미도 있었고 행복했고 성취도 했고 했으니까 자기 직원이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자꾸 몰아가다 보니 그걸 쫓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그런 걸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제 알려주면 이 친구가 시행착오도 좀 적게 겪고 빠르게 행복과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되게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근데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꼰대라 느낄 수 있고 또 다그치니까 이제 너무하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듣다 보니까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의도는 네, 충분히 공감을 가지만 결과는 네. 너무한다? 그 다음에 울린다. 그 한편 어떤 그 조직 개발 담당자 아니면 조직 문화 담당자 이제 이런 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사는 세상의 시간과 저의 시간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은 이거 지금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장님은 지금 당장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무자인 내가 봤을 때는 저거 하려면 1년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시간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통계도 있어요. 우리 업무할 때 무슨 보고서를 하나 만들자라고 했을 때 사장이 생각할 때 1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면 실제 실무자가 할 때는 4시간 걸린다. 4배 차이 난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자는 사실 이미 하던 일도 있고 전화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끼어드는 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리더들이 업무를 지시할 때 자기 생각하는 거 4배를 시간을 줘라.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런 지침이 있죠. 사장님들이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보신다면 이런 거 참고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또 엄청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걸 4시간이나. 네, 여기까지 이제 사장님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떠세요? 오스틴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를요? 어떤 면에서요? 나한테 고생이 많았겠구나 뭐 이런. 그리고 스텔라는 되게 버라이어티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직장 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직장 내일에서 7년 전에 만든 자료잖아요. 그래서 와, 그 7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는가? 이게 너무 놀라워요. 네, 지금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7년 전 기준으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7년 전을 넘나들면서 생각하면서 얘기 나누니까 훨씬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 보면서 직장 내일에서 또 요즘 버전 만들어주면 어떨까? 아, 네, 좋죠. 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재미있게 딱 특징 뽑아가지고 네,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도 한번 보시고 공감 가는 내용이나 아니면 좀 말씀하고 싶은 분 있으면 그거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